네, 안녕하십니까, 용사님들. 메이플 스토리 디렉터 김창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한 30분 전에 이제 방송에 대한 공지와 이제 패치 공지를 올렸죠. 이번에는 지난번에 비해서는 조금 늦었습니다. 네, 조금 늦었고 아무래도 이번에 좀 들어가는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있었어요. 근데 뭐 사실 들어간 내용들에 비해서는 빨리 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잘 고생해 주셔서 배치 준비했고 이렇게 30분 전에 공지 올리고 선생님들 뵈러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밥은 드셨나요? 하는데 오늘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아까 좀 이렇게 읽어봤는데 어떤 내용을 하는지 1시간은 너끈히 넘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배고파서 저는 빵 하나 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딱 시간대가 또 6시잖아요. 그래서 퇴근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들은 이어폰 꽂고 들으시면 어지간히 먼 거리 가실 때까지는 다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집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맛있는 거 먹으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길 것 같습니다. 네, 제외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제외까지는 안 갈 것 같으니까 그 1시간 이상 제외 미만 그 언저리에서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하철에서 이어폰 빼고 듣고 있다는데 이어폰 꽂고 들으십시오. 이어폰 빼고 들으면 주위 사람들이 놀랄 수도 있으니까 이어폰 꽂고 들어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게 약간 여기 요 화면이 제가 댓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쪽 보고 있으면 댓글 보고 있는 거고요. 이쪽 보고 있으면 뭔가 방송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너 그러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어쨌든 좀 댓글들이 약간 딜레이가 있어요. 제가 말하고 나서 한 느낌상 한 10초 정도 있다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재밌습니다. 네, 이제 한 15,000분 정도 들어오신 것 같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0월 메이플 스토리 나우 10월 업데이트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 메이플 스토리 나우를 켰습니다. 저희가 쇼케이스를 하고 난 이후에 보니까 벌써 4번째 메이플 스토리 나오더라고요. 이제 7월부터 해서 7, 8, 9 하고 이번에 10월 달 4번째 메이플 스토리 나우를 했는데 이게 7, 8, 9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인 컨텐츠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요소들 중에 물론 뭐 사전에 공개되지 않았던 내용들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메인 컨텐츠들은 대부분 쇼케이스에서 제가 어떤 형태로 들어갈 것 같다 뭐 이런 내용들을 꽤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대한 설명을 좀 최소화하고 이렇게 용사님들께 말씀을 드리지 않았던 내용들에 대해서만 좀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형태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 10월 업데이트는 생각해보니까 전부 다 어떤 컨텐츠인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않았던 내용들만 있더라고요. 네, 쇼케이스에서 이제 아즈모스 협곡과 이제 뭐 데이브 더 다이버 이런 콜라보가 들어갈 예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뭐 컨셉은 어떠하고 방향성은 어떠하다 뭐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렸고 좀 구체적으로 그래서 어떤 컨텐츠인지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도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하고 이렇게 좀 제대로 말씀 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10월 나오는 앞선 3번의 나우에 비해서 좀 더 아마 말씀드리는 내용이 그래서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길어질 것 같으니까. 첫 번째 컨텐츠죠. 아즈모스 협곡에 대한 말씀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오는 참고로 이제 아즈모스 협곡부터 시작해서 인게임 컨텐츠 시스템 개선 내용들까지 쭉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PC방 혜택이나 캐시 상품에 대한 내용 쭉 가고 그 다음에 이벤트에 대한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는 순서로 가려고 해요. 이게 기존과는 좀 순서가 좀 다르죠. 이게 이벤트 쪽이 말씀드려야 될 내용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뒤쪽에다가 배치를 해봤습니다. 순서는 그렇게 될 거니까 제가 요거를 이렇게 이 업데이트 노트를 왔다 갔다 하면서 찾는 과정이 좀 생기더라도 용사님들의 너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즈모스 협곡 컨텐츠 어떤 컨텐츠인지 다들 많이 궁금해 하시면서 이런저런 예상들을 하시는 모습들도 많이 봤는데요. 저도 이게 그 지난 쇼케이스에서 말씀드린 게 벌써 시간이 꽤 지났잖아요. 몇 개월 전이다 보니까
그때 내가 용사님들한테 뭐라고 설명을 드렸지 하고 이렇게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서 쇼케이스 영상을 다시 오랜만에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이제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먼저 그거 앞서서 컨셉적인 얘기를 먼저 좀 했죠. 마스테리아가 배경이 될 거고, 여기서 이제 마스테리아의 어떤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더 잘 밝혀질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변경될 여지가 많아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두 가지의 목표를 좀 가지고 제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어떤 변화하고 있는 그런 경제 상황. 그러니까 제가 최근 이제 나우에서 자주 말씀드렸죠. 어떤 매소와 메이플 포인트의 생산과 소비처들을 이렇게 변화한 경제 환경, 그러니까 매소로 잠재 능력 재설정을 할 수 있게 된 시점 이후에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여러 가지 좀 변경 등을 하고 있고, 또 아지모스 협곡도 그것에 이제 대응하는 컨텐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매소나 그에 준하는 어떤 보상을 얻으실 수 있을 것이고, 이게 또 모두에게 다 정량적인 보상을 나가는 게 아니라 캐릭터의 강함의 정도, 성장의 수준과 어떤 컨텐츠에 대한 이해도, 숙련도에 따라서 그 보상량이 좀 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첫 번째였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로는 이제 전투 컨텐츠로서 좀 새로운 재미를 탐구를 해볼 컨텐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10월에 결과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느낀 점은 저희가 처음에 기획했던 거랑 조금 달라진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쇼케이스에서 말씀드렸던 그 시점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결과물은 다행스럽게도 그때 이제 용사님들께 안내해드렸던 그 방향, 그 두 가지의 방향을 이렇게 잘 지키면서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의도로 만들어졌었고, 만들겠다고 말씀드렸고, 실제로도 그 의도에 맞는 형태의 컨텐츠로 나온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네, 시작해 볼게요. 그래서 먼저 일단은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컨텐츠인지, 그 플레이 방법이나 이런 컨텐츠의 구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이 컨텐츠는 이제 260레벨 이상의 용사님들이 참여할 수 있고, 이게 이제 넥슨 아이디당 일주일에 한 번씩 참여하는 그런 주간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일단 맵이나 이런 걸 이미지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 화면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아지모스 협곡은 이제 마스테리아와 깊은 관련이 있는 그런 지역으로서 이렇게 아지모스 협곡 곳곳을 이렇게 탐험을 하시면서 그곳에 남겨져 있는 어떤 과거의 흔적들을 이렇게 탐구를 합니다. 근데 이게 기존에 저희가 일반적인 지역이나 에픽 던전이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대사나 이런 걸로 이렇게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 그런 형태는 아니고, 여기에 이제 진행을 하시다 보면 곳곳에 있는 어떤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에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대사들이 이렇게 하나씩 조합되다 보면은 그래서 그때 그런 사건이 있었구나, 뭔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밝혀지는, 좀 이렇게 은연중에 밝혀지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뭔가 그래서 본격적인 어떤 대화 기반의 그런 이야기 서사를 기대하셨던 분들에게는 아마 그것과는 좀 다른 그런 경험이 될 것 같고, 이렇게 마치 추림을 보듯이 이렇게 아이템 하나하나의 스트링들을 글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들이 완성되어 나가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마스테리아와 어쨌든 관련된 이야기인 만큼 우리 메이플 스토리 이야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본격적으로 이 컨텐츠가 진행되는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요거는 좀 UI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아지모스 협곡 컨텐츠의 메인 UI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왼쪽 끝에서부터 오른쪽 끝에 꼴이라고 적혀 있는 조 지점까지 이 칸을 하나하나 이렇게 클리어해 나가면서 점수를 획득하는 그런 컨텐츠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보면은 저 화면 중앙에 보면 저 100이라고 숫자 적혀 있는 저 게이지 있죠. 저게 이제 저항력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이제 소비용 게이지인데, 요거를 이제 매 칸에 도전할 때마다 일정량을 소비를 하면서 이렇게 도전을 하게 되고, 저게 이제 0이 되면 게임이 끝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저항력을
어떻게 소비를 해서 꼬린 지점까지 어떤 루트를 거쳐서 도착할지를 설계하면 되는 게임이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냥 딱 정해져 있는 길만 가는 게 아니라 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투적인 역량이라거나 그 다음에 요 칸의 배치가 이제 매주 달라져요. 매주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좀 적절한 대응들, 그리고 이제 요 칸을 또 클리어할 때마다 어떤 아이템이나 이런 외부적인 변수들이 또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칸의 배치와 진행하는 방법과 이런 것들이 내 캐릭터의 상태와 이렇게 얽혀서 변수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변수들에 대해서 좀 실시간으로 그리고 또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면서 최종적으로 저 왼쪽 끝에 보면 포인트라고 있죠. 저 포인트를 최대한 많이 획득한 상태로 골에 도착하거나 아니면 최대한 많은 포인트를 획득한 상태로 저항력이 0이 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컨텐츠다 라고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각 칸들이 그래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를 좀 이렇게 영상들하고 같이 보여드리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화면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뭐 몬스터들의 웨이브가 발생을 하고 그 몬스터 웨이브들을 이렇게 퇴치하는 뭐 이런 형태의 전투 스테이지도 있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거는 이제 보스 전투 중 하나죠. 네. 보스 전투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저 보면 왼쪽 끝에 보면 이렇게 뭐 남은 시간이 어떻고 뭐 피격 횟수가 어떻고 이런 식으로 추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어떤 조건들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투 스테이지들이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것에 더해서 이제 좀 내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컨트롤, 이 컨텐츠 전용 컨트롤 실력에 따라서 뭔가 획득할 수 있는 점수가 좀 이렇게 달라지는 그런 스테이지들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내가 컨트롤에 자신 있는 분들에게는 좀 유의미한 선택지가 될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아마 뭐 피해야 되는 그런 스테이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이런 좀 슈팅 게임 같은 스테이지도 있고요. 그 밖에도 이제 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각 NPC들의 일러스트인데 이렇게 조우라고 저희 내부적으로 부르는데, 이 어떤 NPC를 만나고 그 NPC가 요구하는 어떤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을 지불함으로써 특수한 효과를 얻고 그 다음 스테이지를 진행한다거나 아니면 뭐 추가적인 전투를 진행한다거나 하는 이런 랜덤한 이벤트들이 또 추가로 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 스테이지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요거를 내 캐릭터의 스펙에 맞게 이렇게 격파해 나가고 이 칸에서 어떤 아이템을 선택해야 하는 게 최종적으로 내가 많은 점수를 얻는 데 도움이 될지 이런 거를 결정하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설명도 좀 복잡한데 기본적으로 좀 난이도가 있는 컨텐츠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난이도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선은 하나는 일단은 이게 그 자체의 어려움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변수가 많고 내 캐릭터에 따라서 변수가 굉장히 더 많아지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각 상황에 맞는 어떤 공략법을 찾아내는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또 아마 조금 시간이 걸리는 그런 작업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 컨텐츠 자체에 좀 어려움이 좀 있을 거라고 보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지난 쇼케이스에서도 말씀드렸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이게 전투력의 커버리지가 굉장히 넓은 컨텐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템 버닝을 이제 막 끝낸 수준, 1000만도 안 되는 그 정도 수준의 전투력부터 진짜 몇 억대의 어떤 전투력을 가지신 분들까지도 이 아즈모스 협곡을 통해서 어떤 리워드를 획득하는 그런 컨텐츠가 될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그 난이도 커버리지가 넓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끝을 다 도전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컨텐츠가 될 겁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어렵다는 건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뭐 물론 이제 난이도가 후자의 어려움, 그러니까 이 컨텐츠 자체의 완전한 클리어가 어렵다는 거는 이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난이도를 좀 두 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노멀 모드가 있고 하드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전투력 이하의 분들은 이제 노멀 모드에서 도전하시는 게 아마 더 효과적인 그런 트라이 방식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넘어서시는 분들은 당연히 하드 모드를 또 더 어려운 난이도에서 더 많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게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각자의 전투력에 맞는 그런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 칸마다 아무래도 이런 권장 전투력 같은 개념도 좀 저희가 만들어 봤어요. 물론 이게 뭐 절대적인 지표는 아니지만 이거를
참고하실 수 있는 그런 지표는 됐으면 해서 이렇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아지모스 잡곡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상은 이쪽 업데이트 릴리즈 노트보다는 저희 UI 좀 보면서 설명드리면 조금 더 설명이 수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지모스 잡곡 보상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 칸을 이제 클리어하면은 기본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기본 포인트라는 것을 획득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추가 미션들을 클리어해서 획득한 그런 점수들을 다 이렇게 합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꼬린 지점에 도착하거나 아니면 아까 그 보여드린 저항력 게이지가 다 소비가 돼서 실패하는 시점에 이제 획득한 점수가 이제 바로 최종 점수가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점수에 비례해서 지금 저 위에 보시는 것처럼 기본 보상으로 경험치하고 아지모스 코인이라고 하는 재화가 차등으로 지급이 되게 되고 이제 보너스 리워드에서 내가 획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 보상의 양이 이렇게 증가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너스 리워드 같은 경우에는 메이플 포인트를 지불하고 얻어가시는 그런 보상이고요. 그 보시는 것처럼 이제 내가 메이플 포인트를 지불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주화와 이제 아지모스 코인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기본 보상 쪽부터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기본 보상에서는 이 경험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험치는 우선 이게 에픽 던전 같은 경우에는 이 경험치가 메인이에요. 경험치가 메인 보상인 컨텐츠인데 얘는 이제 그건 아니에요. 얘는 이 재화와 관련된 획득이 메인인 컨텐츠이기 때문에 경험치 획득량이 에픽 던전의 그것보다는 낮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플레이 타임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 거고, 또한 이 획득 점수에 따라서 좀 획득하는 보상의 편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고득점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1시간 이상의 사냥을 한 그런 경험치를 획득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저 아지모스 코인이라고 하는 보상입니다. 이것도 이제 기본 보상에서 나가는 양이 보너스 리워드에서 나가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코인샵 물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두 번째 보상인데 이것도 코인샵 이미지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강환불, 영환불, 검환불 있고요. 장큐, 명큐, 수액큐 있고요. 아크 이노센트, 순배기 주면서 있고 저기 처음 보는 아지모스 영약이라고 하는 이렇게 아이템까지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좀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뭐 영환, 검환, 요 환불 친구들은 이제 추가 옵션 관련된 아이템들이고 뭐 이노센트 주문서나 순배기 주문서는 이제 주문의 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저거는 보시면 더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 장큐, 명큐, 수액큐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기존에는 이제 인게임 보상으로 지급되던 큐브들이죠.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다시 획득하실 수 있게 제가 여기에다가 배치를 해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건 저희가 이제 잠재 능력 재설정을 매소로 할 수 있게 변경하면서 기존에 이제 인게임에서 획득할 수 있었던 그런 잠재 능력 재설정 수단들을 우선은 좀 보수적으로 좀 안전하게 기존에 있었던 획득 루트들에서 다 제거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용사님들께서 이런 게임에서 기존에 얻을 수 있었던 이 잠재 능력 재설정 수단들도 다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이벤트에서 좀 일부 풀어봤죠. 그러면서 좀 이게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좀 살펴봤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인게임에다가 획득처를 제공해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그 과정에서 이 가능하면 좀 더 강한 용사님들에게 더 많은 재화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컨텐츠로 이렇게 기획이 되어 있는 만큼 그곳에서 이것들이 제공이 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장인의 큐브나 명장의 큐브나 수의 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 그 매소로 재설정하는 그것과는 아예 어떤 좀 사용 방법이나 가성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른 아이템이잖아요. 그런 만큼 이제 기존의 인게임 루트에서도 획득할 수 있게 이렇게 제공을 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뭐 이거 하면은 또 저희가 경제적으로 조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더 생겨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런 문제보다 어쨌든 인게임에서 다시 예전에 할 수 있었던 이 강화 경험을 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이렇게 넣어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맨 아래 보면은 저 아즈모스 영약이라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이제 툴팁도 나와 있는데요. 추가 경험치를 중첩해서 20%더 얻을 수 있고 지속시간 30분짜리입니다. 얘는 이제 여기 있는 애들 중에 유일하게 교환 가능한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코인샵 물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 어느 정도 스펙 이상인 분들에게는 어쩌면 필요 없는 보상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코인으로 저걸 구매해서 본인의 레벨업에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판매를 하실 수도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게 넣어봤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보너스 리워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보너스 리워드는 지금 화면 나오고 있는 저 아래에 있는 저 친구들인데 요거는 이제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메이플 주화를 원래의 그 메이플 주화가 갖고 있는 가치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이제 메이플 포인트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부여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높은 점수를 얻으시면 얻으실수록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이 메이플 주화의 양이 늘어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것에 비례해서 당연히 아즈모스 코인도 추가로 이렇게 증가하는 구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위가 메이플 포인트로 2,500 메이플 포인트가 되고요. 2,500 메이플 포인트마다 이제 메이플 골드 주화를 3개 그리고 아즈모스 코인을 25개 이렇게 추가로 얻으실 수 있도록 배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UI 보면은 아까 죄송한데 UI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실래요? UI 보면은 저기 저 보면은 이렇게 2,500에 이렇게 게이지 동그라미 멈춰 있고 위에 보면 이렇게 5,000까지 확장돼 있잖아요. 저게 이제 5,000까지 이제 보너스 리워드를 구매하실 수 있는 점수를 얻으셨는데 그 중에 이제 뭐 2,500 포인트만 이렇게 받아가실 수도 있는 거고 뭐 더 쓰시려면 더 쓰실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도전에 대해서는 이게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난이도가 좀 있는 컨텐츠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획득할 수 있는 점수나 이런 것들도 조금 내가 이 컨텐츠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좀 편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주 이렇게 계속 도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을 해서 내가 점수를 갱신하면 더 많은 점수를 얻게 돼서 뭐 보너스 리워드를 추가로 구매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더 구매를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계속 리트라이를 해서 내가 더 높은 점수를 획득하거나 뭐 컨텐츠에 대한 이해를 높이거나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보상 구조는 이제 저희가 7월부터 사실 좀 꾸준하게 하고 있는 작업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메이플 스토리 지금 계속 즐겨주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충분히 다 이해하고 계신 내용일 텐데 저희가 메이플 포인트에 좀 의미 있는 소비처를 늘려나가고 매소의 생산과 소비를 좀 각종 이벤트와 어떤 신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로 관리해온 것과 사실 같은 맥락에서 들어간 보너스 리워드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 아즈모스 협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적으로 더 강한 용사님일수록 더 많은 메이플 주화를 얻을 수 있는 더 많은 골드 주화를 더 저렴한 메이플 포인트로 구매할 수 있는 이런 사이클을 만들어내기 위한 보상 시스템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세지면 더 많은 골드 주화를 더 싼 가격에 얻을 수 있고 그러면 당연히 그 획득한 골드 주화로 또 캐릭터를 더 강하게 하는 이런 순환고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내고자 하는 의도로 들어간 보상 시스템이고 이건 이제 당연히 어떤 경제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적인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기도 하지만 그것과 또 어떻게 보면 별개로 용사님들께 좀 더 강해져야 되는 어떤 동기, 내 캐릭터가 더 세져야 되는 동기를 더 잘 제공하기 위해서도 들어간 시스템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용사님들께서 이제 이 컨텐츠가 아무래도 제가 너무 좀 러프하게 설명을 해드렸다 보니까 쇼케이스에서는 이게 어떤 형태로 들어갈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예상하셨던 부분들도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것이 그 예상한 그것과 어쩌면 좀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이 방금 설명드린 그런 내용들에 의해서 이런 리워드 시스템이 좀 반영이 되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아마 요 업데이트를 끝으로 다가올 이제 12월 겨울 업데이트 때까지는 아마 추가적인 어떤 경제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업데이트들은 아마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확언할 수는 없지만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번에 저희가 하반기에 정말 다양한 어떤 이런 변화에 대응한 업데이트들을 많이 했잖아요. 뭐 아즈모스의 곡도 그렇고, 에픽 던전도 사실 비슷한 맥락이죠. 에픽 던전도 비슷한 맥락이고, 지난달에 추가했던 저희 뭐 플래티넘 애플이라거나 뭐 각종 신규 이벤트에서 사용하는 여러 뭐 메이플 포인트 소비처 이런 것들이나 뭐 유니 목전도 사실 비슷한 맥락이었고요. 다 그때 이런 이유에서 투입한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좀 도전적인 시도들을 저는 좀 충분히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뭔가 더 새로운 피처들을 추가로 넣기보다는 기존에 들어갔던 이런 시도들이 의도한 효과를 잘 내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그 컨텐츠들에 뭐 추가적으로 필요한 변화가 있으면 이렇게 반영을 하는 게 아마 지금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즈모스 협곡도 우선은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놓은 점이 분명히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용사님들이 플레이하시는 그런 패턴들이나 아니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의 매소와 메이플 포인트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고 필요한 조치들을 또 추가적으로 이어 나갈 거니까요. 네, 그래서 용사님들 재밌게 즐겨주시고 잘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우선 이번 아즈모스 협곡에 대한 컨텐츠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거보다 앞서서 왜 넣었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보상은 어떻게 지급을 할 거고, 왜 그렇게 보상을 구성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렇고요. 좀 한 2만 분 정도 와 계시네요. 목이 타서 물 좀 마시고 가겠습니다. 제가 이게 약간 좀 잡설 좀 하고 갈게요. 쉬는 시간이니까. 쉬는 시간을 제 스스로 좀 갖겠습니다. 0.5부 끝났습니다. 네, 0.5부 끝났으니까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거 분명히, 그리고 제가 뭔가 얘기하다가 뭔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있는데 놓친 것 같다라는 그런 좀 찝찝함이 아까 컨텐츠 플레이 중간쯤 설명드리는 데서 좀 있었는데 뭔지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지금 좀 놓친 게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으면은, 제가 말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말씀 안 드린 게 있으면 위에 좀 써주세요. 뭔가 왜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지라는 그런 찝찝한 마음이 들지. 네. 어쨌든 이런 의도로 들어간 컨텐츠이고요. 용사님들 말씀해 주시는 것을 좀 읽어볼게요. 대본 들고 왔어야지 장소 봐는데, 이거 대본을 옛날에는 썼어요. 옛날에는 제가 대본을 진짜 상세하게 썼거든요. 거의 약간 쉼표까지 다 제가 다 쉼표까지 막 이렇게 호흡까지 조절하면서 썼는데, 이걸 이제 자주 했잖아요. 자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에 시간을 이렇게 들이면서 노력하면서 하는 것보다 그 시간에 차라리 패치 관련 업무를 하나 더 보는 게 결과적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해서 이렇게 좀 간소하게 그냥 메모만, 제가 여기 보면은 뭔가 메모 보고 읽는 겁니다. 메모만 이렇게 읽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했는데 요번에만 약간 뭔가 놓친 게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읽어보고 이따가 끝나고 복귀해보면서 혹시 놓친 게 있으면, 놓친 게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면 다음 메이플 스토리 나우에서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소 귀찮은 거 아니고요. 귀찮은 거 아니고, 진짜 이거 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는 것보다 그냥 업데이트 관련된 거 하나 더 보고 하나 더 고치는 게 훨씬 생산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뭔가 제가 하나 읽을 때마다 이 댓글 올라가는 속도가 확 빨라져가지고 오히려 되게 읽기가 어려워지는데, 2주에 한 번 방송해 주시면 안 되나요? 하는데, 저는 이제 방송 콘텐츠가 업데이트이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없는 상태에서 방송을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저희 메이플 스토리는 한 달에 한 번만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만 오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좀 쉬는 시간 가져봤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이제 개선 사항들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개선 사항은 뭐 몽컬 적혀 있는데 이번에도 뭐 개선 사항들이 이것저것 있긴 합니다. 저희 7월부터 계속 이 개선 사항 업데이트 꾸준히 넣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당연히 몇 가지 가져왔는데 이번에는 사실 지난번 업데이트들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용사님들께서 느끼시기에 아마 추가된 어떤 그런 개선 사항들이 좀 적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희가 뭐 게임성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거라고 판단이 되면 이게 몰아서 하기보다는 뭔가 최대한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넣자라는 그런 의도를 갖고 한 지는 좀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 3개월에도 굉장히 그런 작업들을 꾸준히 했었는데 그러면서 용사님들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저희도 그것에 큰 이제 힘을 받고 작업 열심히 해왔는데 이번 업데이트에서 좀 적은 거는 뭐 저희가 업데이트 할 게 없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당연히 고쳐야 될 부분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고 한데 이제는 좀 그런 지금 현재 저희가 남아있는 작업들 중에서는 뭔가 빨리 넣는 것보다는 좀 사이즈가 좀 커서 이걸 잘 고쳐서 넣는 게 중요한 작업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좀 그쪽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니까 거의 업데이트 안 한 것처럼 말씀드린 것 같아서 되게 좀 죄송한데 그런 거 아니고요. 저희가 할 만큼 다 했고 이번에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앞전 거에 비해서 좀 적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저희가 이제 좀 사이즈 있는 변화나 이런 것들을 잘 고쳐야 되는 것들에 좀 집중을 하고 있어서 그렇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낡은 게임성이라고 할까요? 이게 우리한테는 되게 익숙한데, 그러니까 우리라 하면 우리 메이플 스토리를 오래 하셨던 분들에게는 되게 익숙한데 이제 오랜만에 메이플 스토리 하러 오신 분들에게는 좀 불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계속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과업 중 하나라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런 개선 작업은 해 나가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몬스터 컬렉션 말씀드릴게요. 몬스터 컬렉션은 요 한 줄이 사실 메인입니다. 몬스터 컬렉션의 일부 등급이 조정됩니다. 이게 메인이고 쉽게 얘기하면은 기존에 이제 몬스터 컬렉션에서 랭크가 좀 무슨 근거로 이렇게 잡혀 있는지가 좀 불명확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에서 5선까지 몬스터 컬렉션 랭크의 기준을 좀 전체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것에 이제 맞는 어떤 등록 확률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조정을 했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요건 어려운 건 이제 높은 별을 가지고 있고 쉬운 건 낮은 별을 가지고 있는 이런 굉장히 상식적인 그런 배치가 되게끔 조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면서 이제 몬스터의 이름 또 좀 바꾼 게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게 몽컬이 이름 기준으로 저기 동작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의도치 않게 난이도가 변경되는 것들이 있어서 이름 좀 바꾼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규 몬스터 컬렉션도 이번에 좀 갱신을 했습니다. 뭐 앵글러 컴퍼니 쪽이나 탈라하트 쪽 그리고 우리 림보 쪽도 이렇게 좀 추가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신규 의자도 같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몽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좀 잘 고쳐진 몬스터 컬렉션으로 재밌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스킬 관련 개선 사항입니다. 스킬 관련 개선 사항들은 뭐 지난번에 들어간 이제 홀리 파운틴 관련된 거 예전 딜레이 쪽 개선 좀 했고요. 시각적인 부분들 몇 가지 좀 개선을 했습니다. 비숍 홀리 파운틴하고 듀블 관련된 거 풀점 시 요거도 좀 개선을 했고 그렇습니다. 조금 읽어보시면은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아서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몬스터 개선사항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건데요. 요게 이제 일부 보스 여기 익스트림 세렌, 카오스 익스트림 칼로스, 하드 익스트림 카링, 하드 림보 이렇게 상위 보스들, 그러니까 상위라고 최상위 보스들의 좀 난이도를 낮추는 작업을 이번에 전반적으로 했습니다. 요게 이제 요 뭐 피통 이 감소한 것을 필두로 해서 일부 보스들 같은 경우에는 이 패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런 개선 사항들이 좀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지난번 업데이트에 시너지 스킬 관련된 변화들을 좀 크게 넣었잖아요. 그걸 하면서
이제 그 감소한 어떤 파티의 전투 성능에 대한 보완을 하고자 어떤 각 직업 개개인별로 상승량을 좀 많이 가져가는 업데이트를 했다라고 지난번 이제 스킬 조정사항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근데 그거 하고 나서 이제 저희가 용사님들께서 이용하시는 그런 패턴을 다시 한번 쭉 살펴봤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최상위 보스 라인에서 어떤 클리어 패턴의 횟수나 이런 것들이 감소하는 부분들이 좀 목격이 됐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의도했던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식으로 최상위 보스들의 난이도를 피통과 패턴적인 부분에서 좀 감소를 시켜서 저희가 지난번 업데이트 때 했던 그 시너지 업데이트에 대한 좀 후속 보완 작업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서 최상위 용사님들이 아마 조금 더 편하게 클리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맵 개선 사항입니다. 네, 블록 포탈 지울 수 있는 기능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UI 쪽에서는 전투 상태 안내 방식 이 시스템 메시지로 변경됩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 숨돌입니다. 숨돌. 숨돌 관련된 내용이 이제 기존의 팝업창 파란색 떴던 거에서 이제 그 채팅창에 시스템 메시지로 뜨고요. 거기에 이제 뭐 몇 초 뒤에 시도하라 이런 식으로 안내가 되도록 해서 아이템 바꿀 때 좀 불편했던 부분들 개선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유니온 코인 수령 요거 안 되는 곳이 좀 있었습니다. 요거 UI 안 열리는 거는 언제였죠? 지난번이었나요? 지난번이었나요? 어쨌든 얼마 전에 고쳤잖아요. 네, 근데 그거랑 별개로 이제 코인 수령도 가능하게 되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울 콜렉터 UI 요거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그러니까 좀 전체적으로 좀 조작이나 이런 게 되게 직관적이지 못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게 개선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가서 한번 클릭해 보시면 바로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이렉트X 11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네, 이렇게 추가됐습니다. 요거 지난번 업데이트 때 저희가 선택지로 이렇게 제공하게 이렇게 제공을 옵션을 드렸던 내용이고, 다행스럽게도 지난 업데이트 때는 이거 넣자마자 좀 난리가 나서 저희가 롤백을 급하게 했었는데 지난 업데이트 때는 넣고 나서 큰 일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몇 번만 이제 좀 테스트하고 고칠 거 고치면은 아마 이제 정식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에도 이렇게 몇 가지 개선 사항들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텔 그래픽 카드는 예전에 요거 하나만 할 수 있었는데 다 하실 수 있게 준비를 해주셨고요. 해상도 관련된 부분들도 개선이 들어갔습니다. 스킬 조정사항은 아까 듀블 관련돼서 추가 타격 관련된 변화들이 좀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오류 수정 쪽이라서 이쪽은 쭉 읽어보시면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들일 것 같아서 오류 수정 관련된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40분 정도 지났는데 이제 아지무스 협곡 그러니까 컨텐츠와 이제 시스템 개선 사항들에 대한 내용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 타이밍에서 이제 1부 끝났고요. 이제 이어서 어디부터 할까요? 순서가 PC방 이쪽 분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프리미엄 PC방 접속 보상 관련된 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C방 보상은 이제 지난 업데이트에서도 요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좀 고민을 하고 있고, 이 보상이 어떤 것들로 구성되는 게 이 PC방 이벤트라고 하는 거랑 어울릴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그것에 대한 좀 뭔가 답을 찾기 전까지는 좀 기존의 어떤 포맷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그렇게 크게 구조적으로 바뀌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EXP 교환권을 필두로 한 1일 보상들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 누적 보상에서는 이제 드림 베어 세트라고 15시간 보상이 변경이 되었고요. 네, 저 화면 나오고 있는 것처럼 귀여운 곰돌이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레츠 메이플 칭호 교환권이라고 이제 45시간 보상으로 나가는 것에서 그것을 이제 소레르다에서 요 칭호 교환권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해하시고 임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캐시 아이템 관련된 내용들인데, 요거에서 우선 길게 있는 게 요 데이브 더 다이버 콜라보와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엄청 길어요. 요거는 이따가 이벤트 설명 드릴 때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메이플 로얄 스타일 이번에도 돌아왔습니다. 저희 138기 추가되었고요. 드림 컬렉터, 우당탕탕 재단사라는 이름으로 추가됐습니다. 이번에 드림 컬렉터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이제 저희 상시 추가되는 내용들 중에 이제 신규 블레어 살롱 헤어도 추가가 되었고요. 프리미엄 뷰티와 초이스 뷰티 라인도 이런 식으로 갱신이 되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 기존 판매 상품들에 갱신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지만 보시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가요?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될 게 요겁니다. 플래티넘 애플 플래티넘 애플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거 지난달에 추가된 신규 아이템이죠. 메이플 포인트에 좀 의미 있는 신규 아이템으로 들어간 내용인데 저번에 나우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게 좀 어떤 식으로 우리 게임에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넣으면서 앞으로 추가적인 변화를 계속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요번에 이제 플래티넘 애플의 물품의 구성과 확률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이게 용사님들께서 많이 선호하시는 아이템들, 그러니까 뭐 경험치 쿠폰이라거나 우리 스타버스 관련된 아이템들이라거나 뭐 그다음에 주문서 관련된 아이템들이라거나 이런 것들의 등장 확률을 더 증가를 시켰고요. 뭐 시면의 환생의 물꽃이라거나 이런 것들 증가를 시켰고 대신 그 솔 에르다 관련 아이템들의 등장 확률을 좀 전체적으로 낮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솔 에르다 관련 상품들이 등장할 확률을 낮춘 이유는 이게 이 솔 에르다가 필요한가 아닌가에 따라서 이 플래티넘 애플을 사용했을 때 경험하게 되시는 그 효용감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솔 에르다의 필요 상태와 크게 관계없이 좀 더 많은 보상감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확률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일환으로 이번에 신규 카르마 스타포스 20성 160제 강화권도 새롭게 추가를 하면서 기존 스타포스 그 확정 강화 주문서들 있잖아요. 그것들의 확률도 소폭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플래티넘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한번 넣어서 한 달 팔아봤잖아요. 이게 의도한 대로 메이플 포인트에 좀 의미 있는 소비처로서 잘 동작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판매 기간을 보면 이제 겨울 업데이트 전까지 쭉 이렇게 판매를 하는 걸로 잡혀 있는데 우선 그때까지 판매하고 그 이후에도 뭐 판매를 중단하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물품에 필요하다면 조정이 일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마 지금 현재 여기 이 플래티넘 애플이 하고 있는 기능 자체는 우리 메이플 스토리에 의미가 있다고 충분히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계속 판매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래티넘 애플도 이용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게 이게 패치하고 일주일 뒤부터 판매되는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아이템 유효 기간이 일주일짜리 아이템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판매 종료하고 나서 유효 기간이 끝난 이후에 구매하시는 아이템들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바뀐 테이블로 동작하게 하기 위해서 요 판매 기간이 패치하고 그 다음 주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다음에 요건 이게 뭐 개선 사항 중 하나죠. 그 구매 제한 있는 여러 개 있는 아이템들을 좀 한 번에 여러 개 구매할 수 있게 요 개선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이제 이번에 준비한 PC방 이벤트랑 그리고 캐시 아이템 관련된 내용들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여기 위에서 쭉 이렇게 길게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어떻게 보면 이번 업데이트의 또 다른 메인 업데이트죠. 아지모스 협곡만큼이나 많은 것들이 들어간 두 번째 메인 업데이트죠. 데이브 더 다이버 콜라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만들어 놓은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영상부터 좀 하나 보고 오시죠.
메이플 스토리 데이브 더 다이버 커밍 순. 네. 데이브 더 다이버 영상입니다. 네, 재밌게 잘 보셨나요? 굉장히 귀엽게 잘 나왔죠.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이 광고용으로 시작한 영상이긴 한데 이걸 보면서 우리 메이플 스토리와 이 데이브 더 다이버의 어떤 게임적인 느낌이 되게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했던 그런 영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모든 어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요. 데이브 더 다이버 팀과 제작진들에게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에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이번에 되게 의미 있는 경험과 어떤 재미있는 아이템들을 잘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지는 않겠지만 누군가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정말 진심을 담아서 우리 데이브 더 다이버 팀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진행될 이 데이브 더 다이버 컬라보 이벤트는요, 저희는 세이브 더 다이버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이게 아까 영상에서 나왔던 것처럼 우리 주인공이 메이플 스토리 월드로 이렇게 넘어오게 돼서 그를 구출하는 뭐 그런 느낌의 이야기가 진행이 돼서 세이브 더 다이버라는 이름으로 한번 이렇게 지어봤고요. 기본적으로 네. 이벤트예요. 이벤트인데 이걸 이제 플레이적인 부분들과 보상적인 부분 이렇게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일단 플레이적인 거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저희가 이 라이브 서비스를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뭔가 퀄리티와 어떤 효율성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할지 항상 고민이 되는데요. 이번 데이브 더 다이버 콜라보에서는요. 그런 좀 효율성에 대한 부분보다는 퀄리티적인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데이브 더 다이버 원작 게임을 해보신 분들에게는 정말 이런 것까지 이 정도 수준으로 구현했다고 라는 그런 경험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 데이브 더 다이버를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그냥 그 비주얼적인 것 그리고 플레이 경험적인 측면 그 자체로 메이플 스토리에서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라는 그런 느낌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근데 그런 느낌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는 확신합니다. 근데 이게 재미있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재미는 이게 또 보상의 효율이나 이런 거랑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사실 이거는 용사님들과 또 별개의 평가 받아야 되는 요소라 생각하는데 그거랑 관계없이 어쨌든 이번 그 컨텐츠에 저희가 드린 어떤 그런 수고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용사님들에게 새로운 그런 플레이 경험을 드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비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사님들께 이런 시도를 해드려야 저희가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번에 좀 그렇게 했습니다. 요거는 플레이를 해보시면은 아마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뒤에서 사실 영상 보면서도 대충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로 좀 제작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각설이 길었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플레이되는 거냐면은 이 데이브 더 다이버를 원래 해보신 분들은 정확히 아실 거예요. 뭐 하는 게임인지. 낮에는 바다를 탐험을 해서 그곳에서 이렇게 생선을 잡고 그 밤에는 그 획득한 생선으로 이렇게 초밥집을 운영하는 어떻게 보면 탐험과 어떤 타이쿤류 게임이 공존하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게임입니다. 저도 참고로 개인적으로 옛날 오비트 테스트 할 때부터 열심히 했었던 유저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원작의 게임 플레이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대로는 아니고 그러니까 메이플 스토리 이벤트로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거의 대부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서클은 그대로예요. 탐험해서 생선 잡고 생선 잡은 걸로 초밥 팔고 그래서 초밥 판 걸로 돈 벌고 돈 번 걸로 강화해서 돈 더 벌고 요 사이클 요거는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요거는 좀 이미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화면 나오고 있는 게 이제 로비입니다. 로비. 그러니까 저기서 이제 퐁당하고 점프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탐험을 시작하는 그런 곳인데요. 요거 이제 데이브 더 다이버 원작을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장소죠. 여기서 이제 모든 게임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도 이제 이벤트 맵의 허브 맵으로 이용을 했고요.
이제 그래서 들어가게 되면은 펼쳐지는 게임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데이브 더 다이버 화면이 아니고요. 저희 메이플 스토리에서 경험하실 수 있는 세이브 더 다이버 네, 미니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제 네, 상어를 잡았네요. 상어를 잡아서 이렇게 해체를 하면은 상어 고기를 얻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걸 메이플 스토리스럽게 만드는 과정들도 당연히 거쳤습니다. 보면은 저 데이브도 비율이 우리 메이플의 그것이죠. 좀 더 머리가 큰 네,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 이렇게 보스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피아누스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좀 메이플스러운 버전으로 좀 재해석을 했고요. 그다음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그래서 그 획득한 생선들로 초밥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원작을 해보신 분들은 이 싱크로율이 얼마나 높은지 되게 이해하시기 좋으실 거예요. 네, 근데 뭐 원작 안 해보셨던 분들도 이런 게임이 메이플 스토리에서 구현 가능해, 이런 비주얼이 구현 가능해라는 느낌은 충분히 드실 것 같습니다. 지금 녹차 따라주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네요. 네, 녹차를 따라주고 있는 장면도 있고, 저기 보시면 이제 손님들은 다 또 이제 메이플 버전이죠. 우리 메이플 버전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친구들이 와서 손님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초밥을 배달을 하면은 왼쪽 끝에 보면은 골드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골드를 획득하고 그 뭐 획득한 골드를 통해서 무기를 강화한다거나 뭐 종업원을 영입을 해서 이 스시 장사를 좀 더 잘하게 된다거나 이런 작업들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탐험해서 생선 잡아서 초밥 팔고 초밥 팔아서 돈 벌고 돈 번 걸로 더 좋은 무기 구하고 계속 돌아가는 이런 구조로 돌아가는 그 데이브 더 다이버의 핵심 코어 재미를 메이플 스토리에서 최대한 비슷하게 구현해봤다라고 네, 설명을 드리면 어떤 플레이가 있는지는 네, 말씀을 잘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기본적으로 컨트롤과 어떤 컨텐츠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어떤 플레이 결과가 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1스테이지부터 10스테이지까지 10개의 챕터를 클리어하는 게 기본적인 목표가 돼요. 마치 싱글 패키지 게임처럼 1챕터부터 10챕터까지 다 깨는 게 기본적인 목표가 되고요. 10챕터를 다 깨고 나면 그 이후에 이제 추가적인 반복 플레이를 통해서 골드를 파밍하고 그 이후에 파밍한 골드는 여기 보면 다이버 토큰이라고 이게 이제 핵심 보상 재화인데 이걸로 이렇게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을 잘 알고 잘 하시는 분들, 조작 실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아마 한 2주 이내면은 요 10챕터까지의 클리어를 다 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서툰 분들은 그것보다는 더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추가 입장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추가 입장을 하루에 메이플 포인트를 지불하고 추가 입장을 해서 내 부족한 어떤 실력에 대한 커버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획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보상이 또 있는데 그 보상들 중에서 내가 좀 더 얻어가는 보상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추가 입장을 이용을 해서 하실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뭐 기본 보상으로 이렇게 다이버 토큰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네, 쭉 보시다 보면은 아마 느끼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뒤에서 이제 보상에서 아마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것 같은데 보면은 이게 왜 다 뭔가 있어야 할 것 같은 그런 보상들이 없고 뭔가 이 황금 토마토 번치킹이라거나 뭐 토큰이라고 돼 있고 토큰샵에서 이용 가능한 것들을 보면은 뭔가 이런 것들만 있는데 왜 다 레벨업 관련된 것밖에 없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레벨업 관련된 보상 이외의 것들은 나중에 다른 이벤트에서 더 드릴 거고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번에 이 데이브 더 다이버는 주로 레벨업과 관련된 보상들을 메인 보상들로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니즈가 있으신 분들에게 조금 더 매력적인 메이플 포인트 소비처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이렇게 그 추가 입장권의 용도를 배치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벨업 관련된 게 있는데 보상 쪽을 좀 더 그냥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UI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각 챕터를 클리어하면 토큰이라는 거 없고 이 토큰을 얻어서
구매할 수 있는 물품들이 바로 여기 있는 이런 상품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뭐 늘 보던 아이들인데 저희 보면은 상급 EXP 교환권이라고 되게 처음 보는 아이가 하나 있죠. 요거는 이제 260레벨 이상의 캐릭터만 사용할 수 있는 신규 경험치 아이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EXP 교환권, 원래 EXP 교환권 제일 아래에 있는 거, 저 친구는 이제 260레벨 이후 효율이 이제 크게 의미 있게 변화가 하지 않기 때문에 260 이하에서 사용했을 때 가장 효율이 좋고요. 이제 저 상급 EXP 교환권 같은 경우에는 260 이상만 사용 가능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애초에 그 어떤 사용 대상이 좀 다른 아이템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신규 보상들을 좀 넣어놨고요. 그 밖에도 이제 뭐 VIP 부스터나 익성비, 태성비, 극성비, 그 다음에 기존 EXP 교환권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레벨업과 관련된 보상들로 쭉 배치를 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이제 치장 아이템들도 있어요. 치장 아이템들은 이제 뭐 초반 모자 선택권부터 이렇게 쭉 예쁜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미지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뭐 초반 모자 선택권, 그리고 각종 코디 세트들, 이렇게 안드로이드 교환권, 의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템들, 요거는 판매하는 거랑 별개로 인게임 이벤트에서 얻으실 수 있는 요 아이템들이고요. 요게 여기서만 획득처가 있는 게 아니고 뒤에서 또 말씀드릴 신규 다른 컨텐츠에서도 제공을 하는 그런 보상들입니다.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업데이트 노트로 좀 돌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업데이트 노트를 보면 보상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저 다이버 토큰은 그런 식으로 사용되는 아이템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 말고도 이제 뭐 슈피겔러 황금 토마토 펀치킹, 요거는 이제 그 우리 황금마차 이용하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고효율의 경험치 펀치킹을 입장하실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을 제공을 할 예정이고요. 그 밖에 여기다 데이브 더 다이버 훈장, 요거는 이제 치장 아이템인데 예쁜 훈장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이미지가 있었죠. 네. 이렇게 데이브 더 다이버 훈장 이렇게 지급을 할 예정이니까 진짜 이 데이브 더 다이버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보상들일 거고, 설사 잘 모르셨던 분들에게도 충분히 매력적인 아이템들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토큰샵이 이렇게 있었고, 다음은 이제 아까 요 탐험에 대한 설명은 제가 여기 아까 되게 러프하게 말씀드렸는데 여기 내용 자세히 잘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입장하고 어떻게 조작하면 되는지. 그리고 그 테스업에서도 가보시면은 테스업은 이제 그 좀 더 용사님들께서 편하게 테스트하실 수 있게 입장이나 이런 제약들을 좀 더 쉽게 풀어놨으니까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본섭 오시기 전에 테스업에서 연습을 좀 충분히 하시고 또 우리 공략을 좀 잘 숙지하고 참여하시면은 좀 더 이벤트에서 이렇게 소위 말해서 꿀을 빨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잘 읽어보시고 숙지를 하고 게임을 해주시면 좀 더 즐거운 이벤트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쭉쭉 내려가면은 이 생물도감, 생물도감이라고 하는 이제 이벤트 안에 이벤트가 또 있는데, 요거는 화면 나오고 있는 것처럼 한 40마리 됩니다. 40종 정도 되는 이 물고기들을 포획을 해서 획득을 하면 이렇게 컬렉션이 하나씩 완성이 되고, 컬렉션이 다 완성하면은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런 치장 아이템들, 아까 코인샵에서 있었던 게 여기에 있었던 거랑 같은 아이템들이에요. 그래서 요거서 여기에서만 얻으셔도 되고, 만약에 내가 좀 여러 개를 얻고 싶다 하시면 이제 그때 차후 선택으로 코인샵을 이용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아래 보면 저 예쁜 의자도 하나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의자 이렇게 하나 얻으실 수 있게 준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이번 데이브 더 다이버 콜라보 이벤트의 플레이 방식과 보상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들 외에도 이제 아까 캐시 쪽 말씀드리다가 뒤에서 좀 보여드릴게요 라고 했던 그 캐시 아이템으로 판매할 상품들도 이 방금 보여드렸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미지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엄청 많이 만들었어요. 이번에 엄청 많이 만들어서 더프 패키지, 데이브 잠수복 패키지, 스시, 반초 제 주방장입니다. 저 패키지, 그다음에 대왕 오징어 패키지, 개인적으로 제 원픽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참고로 저 머리랑 저 눈이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눈만도 달 수 있습니다. 그런 아이템이고, 저 더프도 저 옆에 뭐라 그러죠?
저 수염난 턱살이라고 할 거예요. 저것도 따로 이렇게 아이템 파츠로 구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캐시 아이템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센스 있게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개성 있는 코디를 추구하시는 분들은 되게 의미 있지 않을까 싶고, 뭐 나오고 있는 거 샤크 스나이퍼 패키지처럼 그 자체로도 예쁜 아이템들도 있습니다. 뭐 개성 픽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굉장히 예쁜 아이템들도 있고, 의자들도 저 자세히 보시면 캐릭터 얼굴이 하나씩 있죠. 네, 이렇게 귀여운 의자들을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데이브 더 다이버는요, 아까 시작하면서 정말 좀 효율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퀄리티적인 측면에서 좀 도전을 해본 컨텐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용사님들께 그런 경험을 잘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콜라보레이션 자체로 뭔가 게임이 그냥 그걸 핑계로 그냥 스킨만 씌운 그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그 우리가 콜라보하는 그 IP와 굉장히 잘 맞는 그런 요소들을 우리 게임적 경험으로 잘 치환시키는 그런 시도를 이번에 해본 거니까요. 게임적으로나 어떤 캐시 아이템적으로나 그런 시도가 용사님들께 즐거운 경험으로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빼먹을 뻔했는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번에 데이브 더 다이버 하면서 그 콜라보 굿즈도 몇 개 만들어 봤습니다. 요거 제가 좀 좋아하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게임 그 플레이하고 이렇게 관련 있는 그 굿즈 상품 만드는 거 제가 좀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요번에도 그런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올리면서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요거 또 막 요런 것들 이렇게 몇 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네, 요런 뭐 키링도 만들어 봤고요. 많아서 빨리빨리 올려야 됩니다. 요 물통들 뭐 이런 것들도 만들어 봤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요거는 이제 판매도 하지만 일부 아이템들은 용사님들께 이벤트를 통해서 굿즈로도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스토리 퀘스트가 챕터 10까지 있다고 했잖아요. 10챕터를 다 마무리하신 분들에게는 요거 이 뭐라 그러지 이걸? 인형 키링 인형 키링을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40마리 정도 되는 그 우리 물고기 도감 컬렉션이 있었잖아요. 그거 완료하신 분들 중에 200분 추첨해서 요거 드립니다. 요거 요 실리콘 무드 등이라는 건데, 이게 색깔이 바뀌어요. 예, 보시면 이게 칠 때마다 색깔이 바뀌는 기믹이 있는 실리콘 무드 등입니다. 요 자체로도 굉장히 귀엽지만, 이건 이제 또 활용도가 나름 일로 가야 되구나. 활용도가 또 나름 있는 그런 아이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이 데이브의 그것과 어울리는 요 산소통과 고글 이런 것들도 있고, 네, 그래서 이런 굿즈도 만들 수 있다는 걸 저는 요번에 좀 처음 알았는데, 되게 귀엽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상품을 준비를 했고, 뭐 물론 이제 판매도 합니다. 그래서 스토어에서 판매를 할 예정이니까 도전 그 이벤트 참여하셔서 획득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귀엽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스토어에서 구매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첫 번째 콜라보죠. 저희 콜라보를 10월, 11월 두 달에 걸쳐서 하잖아요. 근데 11월 거는 사실 이미 다른 서비스에서 이미 이미지가 좀 선공개가 돼서 이제 다 아시는 분들이 더 많을 텐데, 어쨌든 10월, 11월 두 달에 걸쳐서 저희가 콜라보레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콜라보레이션 시즌에 맞춰서 이 두 달 전체를 커버하는 이벤트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차원 대소동이라고 하는 신규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이 IP 콜라보 그때 하면서 이 10월, 11월을 콜라보의 날로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그때는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6, 7, 8, 9, 10, 11 이런 식으로 두 달에 걸쳐서 이렇게 굵직한 이벤트들을 계속 배치하고 있고, 10월, 11월은 이 콜라보레이션이라는 컨셉으로 이제 좀 굵직한 이벤트를 넣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9주 두 달 동안 진행되는 차원 대소동 이벤트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UI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차원 대소동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이벤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차원 안정화랑
차원 너머의 힘이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먼저 차원 안정화, 왼쪽 거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레벨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 레벨업 하는데 필요한 XP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0XP를 모으면 1레벨을 레벨업을 하게 되고요. 이 XP를 얻는 방법은 위에 보면 1일 미션이라고 있죠. 1일 미션은 레버몬 잡는, 1000마리 잡는 늘 하는 그 미션입니다. 그래서 레버몬 1000마리 잡으면 1000XP, 즉 1레벨을 기본적으로 하루에 1레벨씩 얻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 보면 주간 미션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펀치킹 형태의 미션입니다. 점수 배점은 좀 달라요. 그래서 일주일에 최대 5000XP, 그러니까 5레벨이죠. 5레벨까지 획득할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이 레벨을 1업 할 때마다 기본적으로 저기 보면은 디멘션 토큰이라고 하는 이 차원 대소 동룡 코인이 있습니다. 저거를 하나씩 얻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벤트 기간이 총 63일입니다. 그래서 63일이니까 그냥 주간 미션 펀치킹을 아예 안 해도 기본적으로 63레벨은 찍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은 저기 1레벨부터 60레벨까지 이렇게 각 레벨별로 달성 시 지급하는 보상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초성비도 있고요. 화이큐도 있고요. 뭐 불큐도 있고요. 용사님들께서 선호하시는 그런 핵심 아이템들은 대부분이 다 저기 레벨 달성 보상으로 다 지급이 될 예정이고, 그거 이후에는 이제 주간 미션을 추가로 플레이를 하셔서 얻게 되거나 이제 추가 구매를 가능한 레벨이 있어서 최대 154레벨까지 레벨업을 하실 수 있게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이벤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그 성장 관련된 아이템들 외에도 치장 아이템들도 일부 들어 있습니다. 뭐 라이딩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치장 아이템 나오네요. 차원의 수호자 세트, 이런 치장 아이템들도 이 컨셉에 맞게 예쁘게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나름 이제 이 콜라보랑 얽힐 수 있게 뭔가 차원을 넘어서 외부 요소들이 들어왔다, 이런 컨셉으로 진행되는 이벤트라서 그것에 맞는 이런 치장 아이템들도 함께 배치해 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아까 메인 보상으로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일반적으로 이제 매일매일 1000포인트씩 얻고, 그 다음에 주간 미션을 통해서 아무리 못해도 대략 한 1000점 내외는 얻으실 거예요. 1000XP 내외는 얻으실 수 있을 거고, 뭐 그 정도 된다고 하면은 이벤트 기간 동안 73레벨 정도 이렇게 획득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서 이제 획득한 토큰으로는 그래서 뭘 하냐, 이건 이제 코인샵 물품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데, 저 상점 열기 버튼 누르면 코인샵 물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데, 여기서 교환할 수 있는 물품들은 이렇게 굉장히 심플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경험치 3배 쿠폰, VIP 버프 선택권, 불큐, 화이큐, 그 다음에 사우나 이용권 이렇게 있는데, 불큐, 화이큐가 각각 20개씩이에요. 그래서 40코인 있으면 다 구매하실 수 있게 설계했고요. 40코인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충 한 70코인 정도는 대부분의 용사님들께서 이벤트 참여만으로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저거는 다 가져가시는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거 말고 이제 그러면 아까 153레벨까지 올릴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많은 레벨은 도대체 왜 올려야 되냐라고 하면, 저기에 있는 이제 VIP 사우나 이용권, 그리고 경험치 3배 쿠폰, VIP 버프 선택권, 요거 때문에 올리셔야 되는 분들이 있다면 올리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VIP 사우나가 뭐냐 라면은, 이거는 지난번 이제 티르노그 때 이제 용사님들 경험하셨죠. 굉장히 고효율의 잠수맵입니다. 그 전에 우리 쇼케이스 때 했었던 그 잠수맵과 동일한 효율의 그 잠수 컨텐츠를 이번에 상시화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지 보시면은 굉장히 반가운 이미지일 텐데요. 네. 메이플스토리 오래 하신 분들은 익숙하실 그 슬리피우드의 그 사우나 그 감성을 가지고 와서 좀 더 고급진 버전으로 만들어서 잠수 컨텐츠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아마 이벤트로 이런 뭐 입장권을 보상으로 이용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뭐 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이렇게 상시화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용사님들께서 좋아해 주시는 방식의 상품인 것 같아서 이번에 상시화를 미리 준비해 봤으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쓰일지 지금 당장은 막 그렇게 계획이 있지는 않지만, 네, 보고 적절한 곳이 있으면 잘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메인 UI로 돌아와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메인 UI 보면 아까 제가 2개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이제 차원 안정하고, 또 하나가 이제 차원 너머의 힘인데요. 요거는 이제 UI만 보셔도 이제 우리 메자랄 분들은 한눈에 아실 수 있죠. 네, 기간 한정 능력치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SP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저 레벨이 1업 할 때마다 1SP씩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획득한 그 SP로 이렇게 투자를 해서 원하시는 능력치를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화면 보면 이제 아까 이제 레벨을 구매하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거는 일주일에 기본적으로 5개씩 이 구매 가능한 물량이 누적이 되는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내가 놓친 1일 미션이 있을 때마다 하나씩 더 증가하는 뭐 요거는 이제 용사님들 저희 자주 했던 방식이라 아마 익숙할 것 같습니다. 그 방식으로 레벨에 대한 부분도 내가 놓친 부분이나 더 빨리 혹은 추가로 더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것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게 준비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차원 대소동 이벤트가 이번 10월, 11월 2달에 걸쳐서 진행될 우리 콜라보레이션 주간을 전체를 커버하는 좀 메인 이벤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래서 차원 대소동도 이번에 이렇게 준비를 해 보았고요. 다음은 이제 용사님들이 많이 좋아해 주실 내용일 것 같은데 헌티드 맨션입니다. 헌티드 맨션. 그래서 사실 이게 이벤트가 이번에는 이제 10월, 11월이 저희가 콜라보레이션 위크로 구성을 했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뭔가 이런 특별한 이슈가 없었으면 아마 높은 확률로 이 할로윈 관련 이벤트를 했겠죠. 그랬는데 이번에 어쨌든 콜라보레이션 위크가 있으니까 할로윈을 못 했는데 좀 못하게 됐는데 좀 아쉬워서 네, 이렇게 별도의 이벤트로 준비했습니다. 뭐 보상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이벤트는 아닙니다. 그냥 시장 아이템 관련된 보상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인데 그런 이벤트인데 그래서 좀 소소한 재미를 드리는 것도 용사님들에게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나름 명절이잖아요. 우리 메이플 스토리 기준으로는. 그래서 한번 챙겨봤습니다. 그래서 차원의 헌티드 맨션이라는 이름의 이벤트로 준비를 해보았고요. 이름의 앞에 이제 차원의가 붙은 거는 이것 또한 어쨌든 저희 차원 대소동과 연결이 된 이벤트로 한번 묶어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총 9개의 스테이지가 있고요. 위에 이제 8개의 스테이지가 있고 9층에서부터 이렇게 하나씩 1층까지 각 층을 이렇게 클리어해 나가는 방탈출 컨셉의 미니게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지난번에도 이런 식으로 약간 퍼즐 형태의 어떤 방탈출 게임을 했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이번에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각 층에 제시되는 이 퍼즐은 매번 플레이하실 때마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풀들 중에서 하나씩 이렇게 뽑혀가지고 층을 구성하게 되는 그런 방식인데 이거를 이제 테스업에서는 이거 한 번에 다 알려드리고 나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본섭 가서 깨는 게. 그래서 테스업에서는 굉장히 작은 풀에서 이렇게 뽑아서 일부만 공개가 될 예정이고 본섭 시점에는 좀 더 많은 그런 퀴즈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2주 진행되는 이벤트고요. 아마 5번 클리어 하시면은 그 클리어 횟수에 비례해서 보상을 받아가실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급하는 보상들은 기본적으로 다 치장성 아이템들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뭐 가면, 라이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익숙한 것들도 있죠. 그리고 뭐 이거 외에도 뭐 신규 아이템으로 우리 뭐였죠? 네, 이모티콘이랑 배경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 적혀 있는데 굉장히 수상쩍은 안드로이드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 뭐 여기 아니면 따로 풀릴 데가 없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은 안 적혀 있는데 왜인지는 아마 할로윈 이벤트가 진행된 시기가 되면 용사님께서 금방 찾아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번 할로윈 이벤트까지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끝났네요. 네, 저는 이거보다 더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뭔가 말을 급하게 했거나 아니면 제가 말씀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내용을 말씀을 못 드렸거나 둘 중 하나일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진짜 정말 중요한 내용들은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 같고 네, 그래서 10월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설명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뭐 맥OS 관련해서 질문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참고로 계속 저희 테스업에서 테스트하고 있어요. 테스업에서 계속 테스트하고 있고 머지않은 시일 내에 용사님들에게 테스업 말고 정식 서버에서 약간 OBT 형식으로 용사님들에게 이렇게 제공해 드릴 수 있게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노래 얘기도 계속 해주시고 계신데 노래에 대한 입장은 지난번에 제가 충분히 잘 밝힌 것 같아서 그걸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저녁 식사하셨나요? 하는데 저녁 식사는 아직 안 했고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빵 하나 먹고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렇게 빨리 끝날 줄 알았으면 안 먹어도 될 뻔했네요. 네, 선생님들도 빨리 끝났으니까 저희 메이플 스토리 업데이트 준비한 것들 재미있게 즐겨주시면서 네, 저녁 시간 행복하게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말씀들 해주시고 있네요. 네, 이번 이제 10월 메이플 스토리 나우 하고 나서 이제 11월 달 메이플 스토리 나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 10월까지는 뭔가 설명드려야 될 내용들이 되게 많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우에서 되게 알차게 설명을 잘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1월 달은 사실 이게 이미 뭐 할지에 대해서는 용사님들께서 알고 계신 부분도 있고 그것의 어떤 시청각적인 이미지도 이미 어느 정도 밝혀진 상태라 11월 메이플 스토리 나오는 조금 간단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들었었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네, 11월 달에 메이플 스토리 나오는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10월에 9월에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특별히 안 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으면 하는 게 디폴트 기본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11월 달에도 뭐 할지에 대해서 이미 아시고 어떻게 생긴지도 아시지만 그래도 11월 달에도 나와서 용사님들께 어떤 업데이트를 어떤 의도로 준비했는지 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11월 달에는요 아마 이 게임에 대한 업데이트적인 부분 외적으로도 용사님들께 또 즐거운 그런 또 재미있는 내용들 말씀드릴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11월 메이플 스토리 나우도 네,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월 메이플 스토리 나우 또 늘 하는 그날 tetsu업 날 옵니다. 근데 이게 tetsu업 날 오는데 시간은 제가 확언을 좀 드리기는 어려워요. tetsu업은 항상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쏘는 게 기조이기 때문에 몇 시에 될지는 지금 시점에서는 잘 알 수 없습니다. 테스트 하다 보면 이제 의도치 않은 버그나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면 좀 딜레이 되기 때문에 시간까지는 제가 픽스를 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11월 달에도 네, 찾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의 매달 네, 용사님들을 이렇게 찾아뵙고 무슨 업데이트를 왜 했는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 결국엔 용사님들께서 제가 이렇게 나와서 설명을 하는 것을 좋아해 주시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좀 더 컨텐츠를 재미있게 즐겨주실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찾아오는 거니까요. 앞으로도 네, 재미있게 메이플 스토리 즐겨주시면 그것만으로 저에게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용사님들 뭐 많은 말씀 해주시고 있는데 네, 챗봇이 굉장히 이제 칼같이 이렇게 삭제를 잘 하네요. 볼 때마다 신기합니다. 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굉장히 추워졌는데 용사님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11월 달 메이플 스토리 나우에서 뵐 때까지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잔잔한 음악 깔리고 있죠? 네, 잔잔한 음악 깔리고 있으니까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다는 뜻입니다. 다들 건강하시고요. 11월 달 나우에 재미있는 업데이트와 그리고 그보다 더 재미있는 소식들로 함께 용사님들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요. 항상 행복하게 메이플월드에서 지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